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80살, 100살?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잠수의 비결이 건강식이나 운동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담배를 피우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122살까지 산 사람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 공식 기록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은 잔 루이즈 칼망, 프랑스 여성입니다.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서 1997년 8월 4일에 사망했어요. 향년 122세 164일,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된 세계 최장수 기록입니다. 지금 이 기록은 2026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태어났을 때 에디슨은 아직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영화, 비행기, 라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에어컨, 컴퓨터, 인터넷이 전부 발명됐어요. 환갑을 2번이나 경험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장수 비결이 충격적이에요. 담배를 피운 기간이 무려 96년이었습니다. 21살부터 117살까지 피웠어요. 거기다 튀긴 음식과 달콤한 디저트를 즐겼고 초콜릿을 매주 1kg씩 먹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적이라는 것들을 다 하면서 122살까지 산 거예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연구자들은 그녀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 평생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가정부가 항상 집에 있어서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과 여행을 즐겼고 사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는 젊은 시절 빈센트 반 고흐를 직접 만났어요. 13살이던 1888년 삼촌이 운영하는 옷감 가게에 캔버스를 사러 온 반 고흐를 봤습니다. 그녀의 해고에 따르면 반 고흐가 구애를 했지만 거절했다고 해요. 지저분한 옷차림에 불쾌한 인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 고흐를 직접 만난 사람이 122살까지 살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다나카간의 공식 기록 세계 2위 장수인입니다. 1903년에 태어나 2022년에 사망했어요. 향년 119세 107일.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도 살아남았습니다. 119살로요. 다나카 가네의 장수 비결로 알려진 것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두뇌를 계속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즐겼어요. 건강식보다는 즐거움을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식 기록이 아닌 비공식 주장 중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중국의 리칭민, 그는 자신이 1677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사망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256살을 산 겁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1827년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도 106살이라는 거였죠. 1933년에 사망한 그의 사진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과연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장수 비결은 지금도 회자돼요. 마음을 고요히 하라. 거북이처럼 앉아라. 개처럼 자라.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고 무술을 했다고 해요. 네 번째 이야기, 세계에서 장수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냐 섬,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이 5지역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100살을 넘기는 사람들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자연식을 먹습니다. 가공식품보다 직접 기른 채소, 콩류, 통곡물을 먹어요. 고기를 먹더라도 아주 적게 먹었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에요. 텃밭을 가꾸고 걷고 집안일을 하는 일상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셋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것을 이키가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이유, 삶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낮추는 루틴이 있습니다. 낮잠 자기, 기도하기, 명상하기. 방법은 달라도 매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섯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끈끈했어요. 외로움 없이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그런데 장수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없어도 장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일 도넛과 커피만 먹으면서 100살을 넘긴
남긴 할아버지, 50년 동안 흡연하고도 오래 산 할머니, 독일식 소시지와 돈가스를 즐겨 먹다 100살을 넘긴 헨리 키신저,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2026년 현재 96살인 워런 버핏.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과학자들은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장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나쁜 생활 습관에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유전적으로 단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 이야기예요.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 있는 이 마을은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곳입니다. 평균 수명이 120살이라고 알려진 전설적인 마을이에요. 1990년대 이전까지 이 마을에는 암이나 심장 질환, 퇴행성 질환을 겪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결이 뭘까?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만년설이 녹은 물이었습니다.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은 물은 일반 물보다 중수소 함량이 약 15% 낮아요. 이 물이 세포와 DN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공기, 자연식,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그 특별한 물, 이것들이 합쳐져서 혼자 마을의 장수 비결이 됐어요. 7번째 이야기,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전 루이즈 칼만이 90살이 됐을 때 한 변호사가 특이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할 테니 칼만이 사망하면 그 집을 받겠다는 계약이었어요. 당시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꽤 유리한 계약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칼만은 그 후로도 32년을 더 살았어요. 변호사가 먼저 죽었습니다. 77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변호사가 칼만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그 집 가치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 집을 받지도 못하고 재산만 날린 거예요. 칼만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원래 나쁜 일들이 있죠. 저도 나쁜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122살까지 유머를 잃지 않은 여성. 어쩌면 그게 진짜 장수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그녀가 122년의 삶으로 보여줬어요.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